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반항은 a 플러스 n-1d죠. 여기서 a는 첫째 항, d는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a 대신에 얘가 a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거니까 9 더하기 n-1 d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주면 전개해서 마이너스 5n 그리고 여기 전개하면 5가 나오니까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두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공차가 2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그리고 d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고 전개를 해주면 2n 전개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2번 문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 항과 끝항을 알 때 그 다음에 끝항을 알지 못할 때 구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첫째 항을 우리가 모르니까 SN은 2분의 N 2 더하기 N-1D에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첫째 항이 뭐야? 첫째 항이 10이고요. 첫째 항이 10이고요. 공차는 10에서 5만큼 내려갔으니까 D는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10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10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2분의 N 10 2A니까 24 플러스 N-1D니까 10, n에다 10을 넣어줘서 9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0 7, 9, 63이니까 24 빼줘서 마이너스 39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9에다가 5를 곱해서 마이너스 9, 5, 45에 1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 지우고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7이지요. 그 D는 4죠. 그래서 N은 10이니까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2분의 N 10 2A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N-1D니까 9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4, 9, 36이니까 14를 빼줘서 얘는 5 곱하기 뭡니까? 22예요. 22. 그래서 답은 113번. 등비수열의 일반항 먼저 식을 구하면 A에는 AR의 n-1제곱이죠. 여기서 A는 첫째 항이고요. R은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A가 7이고 D가 3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7 곱하기 D가 아니라 3, R이죠. A가 7, R이 3이니까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두 번째는 A가 5이고요. R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A에는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식이기는 한데 R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계산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요. 첫 번째는 A가 2가 되고요. R은 5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R이 1보다 컸을 땐 우리는 어디다 대입을 했습니까? R-1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대입을 해서 문제 풀었어요. 그때는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썼죠. 그래서 n은 10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R-1이니까 R이 5니까 4, 그 다음에 A는 2고요.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겠죠?
너무 크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그래서 두 번째 첫째 행은 4고요. 그 다음 두 번째 R은 어떻게 돼요?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R은 1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1-R분의 A 1-R의 n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 첫째 항은 4. 그 다음 1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3분의 4니까 위 4랑 약분이 돼서 어떻게 3 곱하기 1 마이너스 하고요. 마이너스가 10제곱 있는 거니까 3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말해줘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계산합시다. 그 다음에 5번. 5항이 16이고 8항이 25인 등차수열의 13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한다면 A5항은 A 플러스 몇 D죠? 4D죠. 얘가 16이고요. A8은요. A 플러스 당연히 7D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25. 분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하기 위해서 빼주면 A 싹싹 지워지고 마이너스 3D는 빼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9죠. 그래서 D는 3, A는 한 번씩에다 대입을 해주면 4, 3, 10이니까 A는 4가 되겠네요. 그럼 13을 구하자. 제 13은 뭐야? A 13이니까 얘는 A 플러스 12D가 돼서요. 3 더하기 48. 그래서 답은 51이 되겠네요.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했다. 선생님이 좀 실수했습니다. A13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12D이니까 A가 4고요. D가 3이니까 36이죠. 그래서 답은 40. 6번 문제. 두수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수를 넣어 만든 수열을 이렇게라고 한다. 이렇다.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몇 번째 항이 될까요? 여기는 몇 번째 항? 가운데가 n개가 들어있고 여기가 몇 개야? n개야. 그리고 앞에 한 개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n 플러스 2개가. 그러면 얘는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이고 공차가 3분의 1이고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항인 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이란 항이. 그래서 20은 마이너스 5 더하기 n 플러스 2니까 여기서 1을 빼주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3분의 n 플러스 1은 25고요. n 플러스 1은 75가 돼서 n은 74가 되겠네요. 그쵸? 7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3의 배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의 배수들. 잠깐만. 3의 배수를 한번 써보면 3, 6, 9, 12, 15, 18 이런 식이야. 5의 배수는 5, 10, 15, 20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다 더하고 5의 배수 싹 다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1학년 때 우리가 집합을 배웠습니다. 3의 배수를 다 더하고 5의 배수를 다 더했어요. 3의 배수를 다 더하고 5의 배수를 다 더했어. 그런데 여기 쓴 것처럼 뭐야? 두 집합에 교집합이 존재하죠. 3의 배수 할 때 한 번 싹 더했어. 한 번 싹 여기를 다 더했어. 그런데 5의 배수 하면서 싹 한 번 또 더했어. 그럼 이중으로 교집합이 세워지니까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의 교집합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그 교집합은 우리가 어떤 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얘는 당연히
1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의 배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다 더하고 15의 배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일단 3의 배수를 구합시다. 3의 배수 3의 배수는 두 자리 수니까 두 자리 자연수에서 물어봤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 11, 12죠. 12부터 어디까지? 99까지죠. 그럼 우리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려면 일단 99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33이야. 그쵸? 그럼 33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2가 되기 전까지 12 바로 전에 3의 배수는 9잖아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3개 항을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가 30개야. 그러면 우리는 합을 첫째 항과 끝에 항을 알고 있으니까 또 항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3의 배수를 S3라고 한다면 2분의 항의 개수 30개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끝에 항.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얘는요 1665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5의 배수 5의 배수는 어디서부터 해? 10부터 어디? 100은 아니고 95죠. 95. 그러면 항의 개수를 일단 또 보는 거예요. 9의 배수는 95라고 하는 건 5 곱하기 그쵸 19죠. 그럼 19개인데 1에 대한 1의 자리는 5의 배수가 뭐야?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의 수는 18개가 되겠죠. 그래서 S5는 2분의 18 곱하기 10 더하기 95. 그럼 얘도 일단 계산해 놨는데 9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의 배수 15의 배수는 뭐 얘는 간단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구할 수도 있겠죠. 15 더하기 15부터니까요 30 더하기 45 더하기 60 더하기 75 더하기 9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뭐야 얘는요 총 6개죠. 그래서 2분의 6 하고요 15 더하기 95로 해가지고 3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일단 3의 배수 다 더합니다. 1665 더하기 945 더하기 그 다음 빼기 315 해서 답은 2295. 8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8번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 S5는 S12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S5는요 등차 수열의 합을 넣어보면 2분의 n 항의 개수 2a 더하기 n-1이니까 4d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S12는 2분의 12 곱하기 2a 더하기 11d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를 다 약분을 해주고 전개를 해주면 10a 더하기 20d는 24a 더하기 132d죠.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4a는 112d랑 같고요. 얘는 계산해보면 a는 마이너스 8d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S17이잖아요. S17이니까 대입을 해봅시다. n에다가 17을 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17 2a 더하기 뭐야? n-1이니까 16d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a는 마이너스 8d니까 여기다 쏙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7 곱하기 2d니까 마이너스 16d 더하기 16d가 돼가지고 결국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17은 0. 9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A1, A3, A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AN을 구하면 되겠죠? AN은 어떻게 구해? SN에서 SN-를 빼주면 AN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A1은 항상 뭐로 선택하라? S1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해보자. SN을 일단 구했어요.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d야. 그러면 SN 마이너스 1d는
Sn-1은 n 대신에 n-를 넣어주면 3n-1의 제곱 플러스 n-1 마이너스 1이죠. 전개해주면 3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빼주자. 싹싹 지워지고 n 싹 지워지고 마이너스 1 싹 지워지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부호 남는 것들 부호 바꿔 써주면 되는 거니까 6n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런데 이제 A1은 뭘 선택을 해야 돼요? A1은 S1이니까 A1은 S1이니까 SN에다 1을 넣어주면 3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얘랑 다르죠? 1 구한 거랑. 그래서 A1은요 3이고 근데 얘는 항상 n이 2부터 성립을 하는 거니까 S3는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6, 3, 18에서 2를 빼주니까 16. A5는 30에서 2를 빼주면 28. 그래서 3 더하기 16 더하기 28 해가지고 답은 47. 10번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제3항이 7항이 972일 때 AR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반항은 뭐였어요? 일반항은 AR의 n-1승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3항은 A3항이라고 하는 건 n에 3을 넣어주니까 AR의 제곱이 12. A7은 n에다가 7을 넣어줘서 AR의 6제곱이 972. 그러면 얘도 식이 2개, 문자가 2개지만 등차 수열처럼 빼거나 한다고 해서 문자가 지워지는 거 아니죠. 얘는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나눠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누는 게 우리는 훨씬 편하니까 AR의 6제곱에서 AR 제곱은 11을 나눕시다. 나누면 A 싹싹 지워지죠. R 제곱은 4가 되고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8은 96이니까 81이죠. 그러면 R은요. R의 4제곱은 81이니까 R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R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은 3.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A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할 것은 AR이니까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AR 제곱이니까 AR 곱하기 R이야. 그런데 R은 3이니까 3, AR은 10이야. 결국에 AR은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1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1번 세수 A3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 등차 중앙을 쓸 수 있는 거고요. 1A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용하면 A3B가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거는 끝에 있는 거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6이라 말할 수 있고요. 1AB는 이제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은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A 제곱은 양 끝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1 곱하기 B니까 돼서 B. 그럼 B라고 하는 건 A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쏙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B 대신 A 제곱 넣어주면 A 제곱 플러스 A는 6이야. 그럼 넘겨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0이고요. 얘를 인수분해 주니까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2가 0이죠. 그쵸? 그래서 A는 뭐요? A는 마이너스 3하고 2야. 그런데 A는 뭐래? 음수래. 그래서 얘가 아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A를 제곱한 거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B 마이너스 A는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준 거니까 12. 이제 12번 합시다. 12번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쭉 주어져 있을 때 A1부터 3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좀 지우고 해봅시다. 여기는 뭐야? 첫 번째는 S10이 뭐야? S12 5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얘는 좀 다르다. 11부터 20까지야.
A11부터 20까지의 합이 30이야. 그러면 우리 S20을 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뭐 S20이라고 하는 건 A1부터 쭉쭉쭉쭉 A10까지 더한 다음에 또 A11부터 쭉쭉쭉쭉 A20까지 더하는 거니까 뭐야? 여기가 5, 여기가 3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35인 거죠. S20은 35입니다. 그러면 얘도요. S20부터 구해보도록 하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S20은 R-1분의 A R의 20 마이너스 1이죠. 얘가 35. S 이제 10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얘는 변변 나누면 되겠죠. 위에 문제 하듯이. 그럼 약분하면 A 싹싹 R-1 싹싹 그 다음에 얘는 싹싹 7.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됐어요? 얘는 다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7이야.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R의 20이라고 하는 거는 R의 10의 제곱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위에 거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뭐야? 전에 했던 것처럼 제곱 빼기 제곱 합차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차로 바꾸면 R의 10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해주고 R의 10제곱 더하기 1 해주고 얘가 7 싹싹 지워져서 R의 10제곱은 6이 되는 거죠. R의 10제곱은 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R은 뭐야 6의 10분의 1제곱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니까 S30이니까 S30을 그러면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좀 지워서 합시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S30이라고 하는 거는 R-1의 A R에 30-1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에 했었던 것처럼 R도 구해야 되고 A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게 아니죠. 여기 A가 나와 있고 R도 나와 있으니까 R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S5로 보면 우리가 S5는 R-1의 A R에 5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 그쵸? 아니야 10이구나. 10이네요. 쏘리. R의 10제곱은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R의 10제곱은 6이니까 얘를 쏙 대입을 해주면 R-1에 A 곱하기 6에서 1을 빼주니까 5죠. 얘가 5. 그러면 R-1의 A는 1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얘는요. 다시 R-1의 A 곱하기 R의 10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이고요. 1 곱하기 이제 뭐야? R의 10제곱 6이니까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6의 세제곱 뭡니까? 30에서 6 곱하니까 6, 6에 36, 6, 3, 18 216 1 빼주니까 215.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원리학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리학계 문제 13번을 보면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의 적립금의 원리학계가 더 많은지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약간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노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니까 해볼게요. 여러분 다 책 보면 되겠죠? 소유니까 원리율이요. R은요 0.6%였어. 그럼 얘는 뭐야? 0.006이나 쓸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뭐야? 언제? 매월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데 언제 말? 24개월 말. 복리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럼 계산을 해주면 그런데 우리 먼저 선생님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 그림.
그 다음 또 원리합계는 뭐예요? 내가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을 말할 수 있죠. 얘는 공식이죠. 그래서 처음 넣는 돈이 이런 가치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가 1점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월이니까 1월 초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2월 초, 얘를 또 3월 초 쭉쭉쭉 언제까지? 24월 초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적금이 만기가 되는 건 24개월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더 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넣는 거야? 이제 원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네. 여기는 원금은 이제 10만 원이 했어. 10만 원. 그러면 이제 10만 원 넣어주면 첫째 달은 당연히 n이 1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r이니까 1.0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합계가 n에다 2를 넣어주는 거니까 10에 1.006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24개월 초에는 내 돈이 얼마로 묶어졌냐면 1.006의 몇 제곱이에요? 이거 계산할 때는 3월 초일 때 2였어. 그러니까 24개월 초에는 당연히 한 개 줄어들어서 23이죠. 하지만 나는 언제 찾는 거야? 24개월 말에 찾는 거니까 어때? 한 달이 더 묶어지는 거야. 한 달이. 얘가 한 달 더 가야 돼. 한 달 더 가니까 10 곱하기 1.006에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금이니까 또 2월 초에도 10만 원 넣습니다. 그럼 한 달 묶어서 3월 초에는 10 곱하기 1.006의 1제곱. 이런 쭉쭉쭉 하면 마지막 24개월 말에는 1.006에 처음 1월 초에 넣는 것보다 한 달 덜 묵었으니까 23이 되겠죠. 3월 달에도 적금이니까 10만 원 넣었다가 얘는 1.006에 22제곱만큼 가치가 되는 거야. 이러다가 언제까지 돈을 넣느냐? 5월 초에 넣는 거니까 24개월 초에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도 10만 원 넣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찾는 거는 한 달,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한 달 더 묵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적금 타는 거 뭐냐? 얘네들의 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등비수의 합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 공비 R은 뭐예요? 1.006 n의 개수는 여기 1승부터 24까지 갔으니 n은 24. 그럼 대입을 합시다. S24는요. R-1분의 그러니까 1.006을 1을 빼주니까 0.006이고요. 첫째 항 A 곱하기 A는 10 곱하기 1.006이니까 10.06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곱하기 뭐야? 1.006에 24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책을 보니까 1.006에 24는 1.1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0.006분의 10.06 곱하기 얘는 0.15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다 지워볼까? 밑에 소수점 세 자리니까 세 자리 지우고 여기 두 자리 지우고 100.6에다가 찍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약분합시다. 326, 355 얘는 50.3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50.3이 5를 곱하면 5, 3, 15 5, 25니까 251.5 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만원. 지금 보니까 우리 어땠어요? 지금 초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한 달 여기 초에 넣었을 때는 이 부분 초에서 말까지 한 번 더 갔죠.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서 마지막 첫째 항이 우리 첫째 항이 뭐야? 10 곱하기 1.006이 됐어요. 그것처럼 초에서 넣었다가 말에 찾는 거는 초항이 이런 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민혁이 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민혁이 거 한번 해봅시다. 민혁이는 R이요
0.5%야. 그러니까 얘는 0.005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원금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초에 넣어서 12개월 말에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이야. 아예 똑같아. 그냥 n의 개수만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을 어떻게 돼? 20만 원 곱하기 1.005라 말할 수 있고요. R은 1.005. 그 다음에 N은 10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S12는 R-1이니까 0.005 분의 20이니까 어떻게 돼요? 20.1이라 말할 수 있겠냐? 아니죠. 계산 실수. 아니 맞네요. 20.1 곱하기 1.005에 12제곱 마이너스 1인데 1.005에 12는 1.06이라 했기 때문에 1을 빼줘서 0.06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합시다. 공 3개 떼버리면 여기 없어지고요. 공은 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201 곱하기 6 5가 되겠네요. 그쵸? 맞나? 그러면 얘는 1206 나누기 5니까요. 5, 20, 5, 4, 20, 5, 1은 5, 5, 20. 얘는 241만 2천원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누가 더 많이 맞습니까? 누가? 소윤이가 얼마예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만 3천원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쵸? 10만 3천원. 어, 14번 하겠습니다. 14번은 첫째 항 1이고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은 이 수열의 짝수 번째를 다 지우는 거예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남는 수열의 짝수항을 지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했을 때 여덟 번째 시행 후에 남는 두 번째 수열을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N-1D가 되는 거니까 각각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N-1이 돼서 N이죠. 자연수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1, 3, 4, 5, 6 땡땡땡 이렇게 나가겠죠. 그냥 첫 번째는 뭐야? 짝수항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짝수항을 지우면 남는 거는 1, 3, 5, 7 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 그렇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은 뭐였냐면 다시 이 수열의 짝수항을 지우는 수열이 되겠죠. 이렇게 지우고 그럼 얘는 9가 남았겠죠. 그래서 1, 5, 9,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이 수열의 짝수항을 지우는 겁니다. 싹 지우면 다시 17이니까 1, 9, 17이죠. 그럼 공차가 몇이에요? 공차는 이번에는 8.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다음 수열의 공차는 그 앞 수열의 뭐야? 공차의 2배가 되는 거. 왜냐면요. 앞에는 이 두 칸이었는데 두 번째는 얘가 지워서 한 번에 날아가는 거죠. 한 번에 가는 거게 되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세 번째 시행했을 때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여덟 번째 시행했을 때 공차는 어떻게 되겠어? 공차는 2의 8제곱. 그러면 첫째 항 뭐가 되겠고? 첫째 항은 똑같이 1 나가니까요. 여덟 번째에도 1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2의 8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의 8제곱은 뭡니까? 2의 10제곱은 1024죠. 우리가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2의 10승은 1024. 그럼 2의 9승은 512고요. 2의 8제곱은 256이죠. 답은 257. 네,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그림은 두 곡선이 있습니다. 네, 2차 곡선이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10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넣었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요.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L1, L2, L3, L10이라고 하고요. 첫째 항을 L3, L의 10항을 15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L1부터 L10까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번 15번은 일단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여기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여기가 우리가 어떤 L이라고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길이를 어떻게 정?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요. 밑에는 뭐예요? y는 x제곱이니까 어떤 점에서 x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되는 이 y 값들의 차이가 되는 거야. y 값의 차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L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거식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밑에 식 x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y축과 평행하게 10개의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긋는다고 했습니다. 일정하게 긋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그었기 때문에 다시 그림 한번 그려보면 L이요. 제일 처음엔 여기서 만났다고 한다면 여기를 우리가 x1이라고 합시다. 일정한 간격이니까 뭐야?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x2라고 해주면 여기랑 똑같은 간격만큼 x3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은 x1과 x2와 x3와 얘네들의 간격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n은 간격이 다 같으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xn에서 여기를 xn이라고 한다면 이 xn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L 값을 우리가 뭐라 ln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ln이라고. 그래서 ln은 위식에다 넣어주면은 a xn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ln이 어떤 수열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수열의 합인 거죠. 왜냐면 수열들의 합이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 합일 겁니다. 그런데 xn이 등차 수열인데 거기다가 상수값을 곱해주고 나서 상수값을 더해줬어.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 문제로 미리 나왔어요. 뭐냐면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등차 수열이니까 뒤에 거 항에서 앞에 거 항을 빼준 거는 항상 일정한 공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xn이 있고요.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이 있으면 이 차이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거든요. 공차로. 그러니까 xn 플러스 1에서 xn을 빼주면 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ln에서도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ln 플러스 1에서 ln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l의 n 플러스 1은 a x n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ln은 다시 a x n 플러스 b고요. 좀 정리를 해주면 a로 묶어서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고요. b 빼기 b니까 n 없어졌죠? 그러면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은 d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a d가 됩니다. 그러면 이 ln의 ln 플러스 1 마이너스 ln이 ad라고 하는 일정한 값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두 항의 차이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ln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n이 등차 수열인 걸 알았고 첫째 항과 끝의 항도 알고 항의 개수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등차 수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L1을 우리가 3이라고 그랬고요. L10을요 1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L1부터 땡땡땡 L10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의 개수도 10개죠. 그러면 S10은요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고 식에 넣어주면 2분의 10 곱하기 3 플러스 15가 돼서 뭐예요? 90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칙성만 잘 찾아주면 돼요. 규칙성 보니까요 이제 뭐야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한다. 길이가 1인 거. 그 다음 A2라고 하는 거는 A1의 둘레에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쭉 둘레에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2라고 한다. 세 번째 A 둘레에 이제 A2 둘레에 이제 길이가 4분의 1인 정사각형을 계속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3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둘레의 길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우리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 그럼 여기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합시다.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우리 A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거는 봐봐요. 한 변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다가 여기가 A1이죠. 이게 A1입니다. 여기 A1에 뭐야? 2분의 1이 이제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뭐야? 2분의 1이 두 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 플러스 1에서 2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열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부로 계산해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 항상 그래서 이 계산 과정 그대로 놔둬주는 게 편해요. 계산 과정을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는 다시 보면 얘는 그냥 A1이 1이었으니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A3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A3도 똑같아요. A3도 A2에다가 A2가 어디까지? 여기죠. 여기가 A2죠. 여기다가 얼마큼 더한 거예요?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을 두 번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A2 더해주기 2의 제곱분의 1을 두 번 더해줬으니까 뭐야? A2가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이번에 약간 뭔가 규칙성이 보이려고 하죠. 그럼 우리 A4까지 한번 해볼게요. A4는 당연히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 제곱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어떻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까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 됐어요. A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10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땡땡땡 언제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항이요. 4일 때 3까지 갔고요. 3일 때 제곱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10이니까 2분의 1 선생님 좀 잘못 썼다. 여기가 제곱이 아니고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죠. 그러면 2의 9제곱분의 1 곱하기 2까지 쓰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2로 묶어서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2의 9승분의 1까지. 그럼 여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등비수의 합이니까 뭡니까? A는 2분의 1, R도 2분의 1, 항의 개수 9 거기다 대입을 해주면 1-R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에 9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지워주고요. 그래서 얘는요 1 더하기 2 곱하기 1-2분의 1의 9제곱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8분의 1이 돼서 3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둘레잖아. 둘레니까 A10의 둘레는 정사각형이니까 4 곱하기 3-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뭘까요? 2의 8제곱은 256이니까요. 얘는요 3-256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56에 3 곱하면 6, 3, 18, 5, 3, 15, 3, 6, 768. 그러니까 4 곱하기 256분의 767인가요? 그래서 4로 역분하니까 4, 6, 24, 4, 46. 그래서 답은 64분의 767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수열 단원의 중단 학습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막힌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